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시죠? 공임 얼마나 나올까? 어느 가격이 맞는 공임일까? 복잡하고 헷갈리고 왠지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시죠.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결론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잘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디자인.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이 2개인 자켓이 있고요. 여기 팔이 8개인 자켓이 있습니다. 봉제할 때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팔이 8개인 자켓이겠죠. 아마 패션학과 다니시는 분 또는 졸업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졸업작품 있죠. 패션학과 졸업작품을 보면 이제까지 팔이 여러 개가 달렸거나 아니면 줄이 여러 개가 달렸거나 아니면 지퍼가 여러 개가 달렸거나 아주 그냥 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졸업작품의 전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지퍼 좀 그만 다세요. 옷에 지퍼가 많으면 그 봉제하는 사람들이 지퍼를 다 달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자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임은 올라갑니다. 쟤는 자켓 15,000원 했는데 우리는 왜 40,000원이에요? 넌 새끼야 팔이 8개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임이 너무 비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디자인에서 어떤 요소를 좀 빼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원단 이야기인데요. 원단 중에서도 너무 두껍거나 너무 많이 겹쳐서 박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원단이 너무 얇아가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원단 같은 경우에는 봉제를 한번 그 재봉틀 침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구멍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빼고 나면 사라져야 되잖아. 실 다시 뜯을 수도 있잖아. 근데 구멍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공장에서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많고, 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안고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임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침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낑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약한 원단 경우는 원단이 이제 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실이 꼬이거나 원단이 뜯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임이 또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봉제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한 봉제 방법 뭐가 있을까? 가이로빠라는 것도 있고 오드람프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제 실의 개수 그리고 봉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제의 어떤 기계 사용도 달라지고요. 입었을 때 착용감도 달라요.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가이로빠 이런 거는 그 가름소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오드람프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을 딱 이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레깅스 같은 거에 찍히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기계도 따로 있다고요. 그런 봉제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상승되겠죠. 아니면 이 봉제 방법에서 위로 얼마나 잘 때려 박아줬느냐, 겉으로 티가 나지 않게 봉제를 세심하게 했느냐, 이런 건 당연히 공임이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상 한결같이 매년 질문하시는 수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50장을 박는다, 200장을 박는다. 공임 단가는 어느 쪽이 더 쌀까요? 당연히 200장 쪽이 싸겠죠. 근데 왜 그러느냐를 알아야 돼요. 봉제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그 봉제 라인이 쭉 있어요. 거기에 작업자들이 앉아서 누구는 팔을 박고 누구는 몸판을 박고 누구는 심지를 박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좀 처음 하는 거잖아, 이 옷은.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조금 낯선 거야. 안 친해 얘랑. 그래가지고 이러고 해. 그러다가 한 5장에서 10장 정도 가면서 익숙해져. 그리고 한 30장쯤 가면 이제 슬슬 장인이 돼. 그리고 50장쯤 됐을 때 이제 달인이 돼. 생활의 달인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끝나버리는 거지.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붙는데 익숙해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200장은 그래서 처음에 조금 더디다가 나아가면서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200장이고 2000장, 3000장, 10,000장, 20,000장이면 훨씬 공장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옷 받아서 하면 또 실빼, 실껴
뭐 침 받고 뭐 별의별 짓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없이 많은 양을 할 때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의 효율이 높아진다. 공장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하셔야 되는 양이 있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꼬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는 일당이 있잖아요. 뭐 50장, 50장, 30장, 30장 이런 것만 가져와 가지고는 속도가 안 붙기 때문에 일당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요. 하루에 일당을 채울 수 없는 수량이 자꾸 작게 들어온다는 거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산하셔서 일을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20장도 해주나요? 30장도 해주나요? 이런 질문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디나 해줘요. 사실 공장에서도 10장도 20장도 해줍니다. 안 해주는 공장 없어요. 뭐 없다고 할 거지? 안 해주는데 이런 얘기 할 거지? 아니에요. 뭐 장당 5만원 드릴게요. 샘플값 줘. 그러면 20장도 해줘요. 이 20장 받는데 100만원인데? 안 해줄 것 같아요? 다 해주지?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지금 좀 장난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량을 하면 지금 말한 대로 봉제 가격만 한 장당 5만원이 들어가고 말이 안 되죠. 판매가를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자니 답할 자신도 없고 재고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다 봉제할 자신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요즘 펀딩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오픈하는 프레타 이런 프리오더 플랫폼을 이용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냥 주문 들어온 만큼만 제작해가지고 판매하시면 되는 그런 안정적인 길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는 퀄리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베이스에 깔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퀄리티가 좋은 의류가 있고 안 좋은 의류가 있죠. 그러면 퀄리티가 좋은 의류를 봉제하는 공장이 있고 퀄리티가 안 좋은 의류를 봉제하는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공장이 있고 브랜드 공장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뭐 막 공장이라고 나쁘다? 아니죠.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수량을 많이 빠르게 해가지고 저렴한 걸 찾으시는 분들께 제공을 하는 그런 의류를 생산하는 거죠. 뭐 돔에 들어가는 것 중에 퀄리티 낮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거는 그런 막 공장에서 하시는 거고 좋은 거는 브랜드 공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들어가는 의류들은 대부분 브랜드 공장에서 하시겠죠. 보통 시장 용어로 브랜드 공장이라고 안 하고 그냥 패션 거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패션 거 한다 그러면 패션 거 한다는 건 좀 좋은 거 한다는 거야. 나중에 사장님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퀄리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뒤통수 맞았다, 뭐 가격을 올린다, 뭐 저기는 바지 꼬매는데 15,000원에 해줬는데 갑자기 갔더니 25,000원이라고 한다, 사기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다, 막 갑자기 애들 급발진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져간 게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량이 적거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요소들 포함시킨 가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장 사장님들 마음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분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폐업률 엄청 높아요 요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임 뒤통수 맞았다, 형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한번 차근차근 내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내가 뭘 빼먹었고 뭘 너무 추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오픈 채팅방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뭐 질문도 하고 제가 과제도 내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질문할 데 없으시면 커뮤니티에 링크 적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정보 서로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